그리고 그 모습들이 되게 디테일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공포스럽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뭐죠?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 사라진 거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니까요. 여보세요, 일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뭐 어떻게 또 잘 지내셨나요? 두 번째도 참여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일주일 동안 혹시나 또 이렇게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 해가지고 한번 더 여쭙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혹시 그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번 주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짧은 건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근데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지는 않았고, 머릿속 기억을 이제 되짚어서 있었던 일을 짧게 두 가지 정도는 볼까 합니다. 와, 두 가지나 또 준비해 두 주셨고. 가지나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이거 텍스트로 적어놓고 읽을 때보다 네.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네. 뭔가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 같고 더 몰입 잘 되는 실감나는. 실감 나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다소 네.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머릿속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이야기 뭐 간단하게 뭐 제목이라든가 키워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학창 시절 때죠. 대학교 때 이제 학교 후문 겨울이었어요. 다친 분이죠. 팔을 다친 분을 이제 제가 목격했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 허우적대는 사람이라고 정도로만. 허우적대는 사람.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준비는 다 이야기하실 준비는 되신 거죠? 네, 됐습니다. 네네, 호적되는 좋습니다. 사람. 저희는 또 이제 일천님 이야기를 한번 네. 몰입감 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이야기 앞서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저의 이제 사연을 두 가지 정도로 풀어드렸는데 제 지인부터 해서 이제 저의 얘기를 이제 점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제가 막 이렇게 남의 얘기들을 이렇게 간섭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어렸을 때 제가 최초 이렇게 겪게 된 이제 그 사연이 있는데 그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솔로 제가 풀어드릴 거고 이번에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한 추운 겨울 12월 끝나는 무렵이었을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기 전 밤도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 대학 후문을 보면 좀 먹자골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곳도 첫 번째 먹자골목이 있고 두 번째 골목이 있는데 두 번째 골목은 한 60m 정도 일방통행입니다. 골목이 좁아요. 그리고 좌우로 가게들이 다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학교는 겨울에 방학이잖아요. 학생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봄에 엄청 많고 저도 이제 졸업한 지가 꽤 돼서 뭐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쪽에 PC방에 제가 이제 친한 형이 PC방 사장님을 합니다. 2층. 근데 이제 가끔가다 제가 놀러 가서 본인이 친하니까 알바생이 없을 때는 야,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그 사장님 형이랑 같이 뭐 그날 잠깐 같이 이렇게 놀면서 같이 게임도 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루 그날은 사장 형이 저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급하게 오후에 한 3시간만 좀 같이 와서 좀 해주라. 사람이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형 겨울인데 안 되면 그냥 혼자 해도 되잖아. 형이 해. 이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한 오후 5시?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지 않는데 떨어질 듯 말 듯한 그런 날씨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추웠던 날씨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눈바람이 엄청 심하게 쳤어요. 그렇다 해서 뭐 눈이 엄청 많이 내린 건 아니에요. 근데 칼바람 있잖아요. 바람은 세게 불면서 눈발은 작게 떨어지는 거. 첫 번째 골목을 지나서 두 번째 골목, 그 친한 형이 하는 PC방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 일방통행이라 했잖아요. 좁은 일방통을 가는데 저 멀리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 멀리서 50m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한쪽 팔을 막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지? 저 사람 뭐지? 술 먹고 혹시 쓰러지신 아저씨인가? 아저씨라는 느낌은 딱 들었어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우리 조금씩 가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를 않고 계속 호우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누워서. 술이 많이 취하신 분인가? 점점 가까이 가는데 그냥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저는 혹시라도 내가 본 게 조금 무서운 건가 싶었거든요. 왜 안 일어나고 계속 호우적거리니까. 그래서 뛰어갔어요. 저건 사람이구나. 다쳤나 보다. 그래서 달려가서 딱 보는데 왼쪽 팔을 깁스를 하셨는데 하얀 붕대 말고 그 병원 이름이 써진 그 하늘색 무슨 손으로 된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거? 무슨 병원인지는 써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이렇게 팔을 감싸고 목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팔을 다치신 분이구나. 괜찮으세요? 하고 그분을 일으켰어요. 일으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신음소리 생각을 해보니까 신음소리 한 번도 내시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고 딱 부축을 하고 딱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약간 노숙자한테서 나는 냄새. 그 길거리 생활을 오래 하시면 못 씻으니까 그런 냄새가 코끝을 엄청 찌릿하게 오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왜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나?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보는데 겉에 그를 어떤 거 입으셨냐면 그 옛날에 건설사 공사장 가면 그 남색 점퍼 있잖아요.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안전제일 그 십자가 막 그 붙어 있고 그런 점퍼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점퍼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우신데 왜 길에서 이러고 계세요? 점퍼도 이렇게 좀 딱 잠그시고 하시지. 제가 잠가 드릴게요 하고 점퍼를 제가 잠가 드렸어요. 근데 잠그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딱하신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따뜻한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올게요. 저는 그때 노숙자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편의점을 뛰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일방통행입니다. 편의점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분이 서 있는 바로 옆에. 근데 빨리 드리려고 후다닥 들어간 거예요. 편의점으로. 사갖고 나오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딱 사는 동안에도 찾아보니까 아저씨가 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일방통행 그쪽 길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전혀 돌리질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음료수는 배시미를 따뜻한 걸 하나 샀어요. 밖에 나왔는데 사라졌습니다. 그 골목의 길은 100m예요. 제가 그분을 발견한 건 50m 거리에서 발견을 한 거고, 근데 계산하고 음료수를 들 때까지만 해도 옆에 서 있었어요. 문 열고 나가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먼 거리에 달려가셨나 싶어서 제가 손살같이 아저씨 부르면서 골목 반대편으로 막 달려갔어요. 없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제가 본 게 사람일까요? 와, 그 순식간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네, 지금도 의문이에요. 저는 그게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뭐 귀신이라면 나쁜 귀신은 아니지만 그런 걸까? 도움이 필요로 하지를 않았을까? 아니 근데 전 너무 신기한 게 발견했을 당시만 해도 막 허우적거리고 혼자서 거동을 못 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러니까 50m가 훌쩍 넘는 거리를 뛰어서 사라졌을 리도 없고 그쵸? 혼자서 지금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저는 이게 이 이야기에서 네. 조금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네. 어쨌거나 허우적대고 있을 때 부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들은 의구심 중에 하나는 저희 토크님 말씀하시는 거 그 말하는 그 다음 얘기를. 물론 갑자기 사라진 게 또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네. 어쨌거나 좀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렇죠. 그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물리적으로 접촉해서 했던 그 행동들이 홀려서 내 머릿속에 일어난 허상의 일이었을 환상이었던 거구나. 게 네. 환상이었을 게 이제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홀렸다라고 네. 볼 수 있죠. 아니면 두 번째는 신체 능력이 엄청난 사람. 슈퍼맨. 분위기로 확 깨시네요. 아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네. 와 근데 제가 진짜 드는 의문은 500m에서 제가 발견을 했을 때 그분은 그 땅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우측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왼쪽으로 깁스를 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럼 다른 데 멀쩡해요. 네. 사라지고 나서 혼자 곰곰이 생각했을 때 다른 쪽은 다 멀쩡하잖아. 그러면 다른 손이나 다른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충분히 일어나고 다리로만 해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왼쪽 하나만 깁스했다고 바닥에서 엎드린 채로 그걸 못 일어나고 계속 허우적 이렇게 계셨는지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러네요. 어쩌면 유인이 아니었을까? 유인이었는데 네. 만약에 이거는 이제 가설인데 일천님이 아니라 네. 그 상황을 보고 도와주러 갔던 사람이 되게 연약한 여자였다면 그랬으면 저는 더 빨리 갔죠. 그렇겠죠. 그렇죠. 저 같아도 더 빨리 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일천님이 봤을 때 이게 되게 설명이 디테일하셔가지고 네. 이 사람의 어떤 그 해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상 그리고 모습들이 되게 디테일해가지고 아 요걸 과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공포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럽네. 네. 와 이거는 사람이라도 무섭고 그러니까요. 귀신이라도 무섭네. 사람인데 사람이라도 무섭고 진짜 귀신이라도 무서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든 둘 다 미스테리한 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뭐죠?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 사라진 거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니까요. 네, 보통 사람이라면 그 100m 넘는 거리를 한 10초 만에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팔도 한쪽이 불편하신데.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많이 이상했죠. 일천님은 그 존재가 귀신이라고 귀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봅니다. 네, 귀신인데 사람을 해하지 않는 떠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조금씩 이제 겪었던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사연들은 조금 더 먼 과거로 갔다가 다시 짧은 과거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하나씩 나올 건데 저는 그냥 떠도는 분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지금에서 생각하잖아요. 지금에서 생각하면 저한테 사람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저는 이제 수호신이 3분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혹시 이제 괜히 이제 연관을 지금 전부 다 아닙니다. 저 교회 20년 넘게 다녔다고 저번 주인가 이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네, 무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어쩌면 나를 테스트하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던 존재는 저를 해하거나 저한테 위압감을 주거나 무섭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되게 어줍지 않게 제 생각에는 일천님에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결국에 그러니까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감이라는 게 지금 냄새 그리고 물리적인 접촉 이런 것까지도 물리적인 어떤 터치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되게 약한 귀신은 사람 눈앞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강한 에너지가 뭔가 일천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냥 되게 작은 경력에 또 이렇게 밑에가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로 공포스럽진 않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건 공포스럽지는 않고 그냥 무섭거나 소름 끼친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생각을 해보니까 꿈꿔기지도 않았어요. 저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일천님이 되게 강한 분이죠. 네. 이 마음, 신념 요런 마음의 힘이 되게 강한 분이셔서 아마도 극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첫 번째 이야기 너무
짧은 듯해도 결코 짧지 않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던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네. 또 키워드 대충 대략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키워드는 여사친의 귀접입니다. 여사친의 여친이 아니고 여자 사람 친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이제 지나갔던 인연의 왜 여친이었다고. 인연 그렇죠 인연. 네, 인연이었죠. 인연 네, 인연. 정확하게 이제 여사친까지는 인. 아니고 이제 애매모호한 네, 그런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가 됐던. 네. 네. 뭔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일천님의 두 번째 이야기 혹시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준비되셨으면 두 번째 썰도 한번 재밌게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한번 또 일천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그 여사친이 저한테 해준 얘기는 짧은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선무당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야기들에 제가 그런 걸 하는 거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초 겪었던 그 한 사건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겪고 제가 또 뭐 이렇게 참견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였는데 그건 아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제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스쳐갔던 네, 여사친 이야기고요. 그 여사친은 우연히 만났는데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하고 약간 취미생활이 비슷했어요. 산 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산 바다 안 가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죠. 제가 바라본 그 여사친은 머리도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눈이 좀 뭔가 풀려있다. 귀신 쓰이면 본인 눈동자가 또렷하거나 그러지를 않는 것처럼 뭐 술을 많이 먹으면 눈동자가 풀리잖아요. 평소 모습이 눈이 풀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속으로 말은 하진 않고요. 뭐 좀 상태가 좀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둘이 이렇게 자꾸 만나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러다가 저희 집에서 같이 뭐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TV 보다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둘이 막 이렇게 놀러 갔다 와서 저녁밥을 먹고 이제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하는데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이제 친해지고 조금 알게 됐다 싶으면 본인의 속에 있던 이제 과거 얘기나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잖아요. 본인이 귀접을 했다 하더라고요. 귀접을 하는데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얘기는 공포 이야기를 조금 들으니까 근데 알잖아요. 귀접이라는 걸. 그래서 와 좋았겠다. 농담으로요. 좋았겠다. 뭐 엄청 황홀경이라던데? 진짜 그래? 귀접이? 제가 물어봤죠. 근데 그 여사친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황홀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남자는 총각 귀신인가?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집에서 자려고 누우면 새벽 한 3시 항상 똑같은 시간대대래요. 새벽 3시에 뭔가 다리 쪽에서 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겪었을 때 손이 올라왔는데 몸을 꼼짝을 할 수가 없었대요. 뭐지? 해가지고 뒤척이려고 딱 움직이려고 하는데 뭔가 꽉 그냥 눌리는 느낌? 아무 손가락 하나도 꿈틀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나왔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손길. 손이 다리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꼼짝을 못하는데 갑자기 위쪽에서 입김 같은 느낌이 확 들더래요. 눈은 떠 있었대요. 본인은. 눈은 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동자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천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 누워서. 그래가지고 귀접을 당하는데 막 건들었대요. 몸을. 그 몸을 건들고 막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홍콩을 간 거죠. 그러고 나서 풀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풀렸는데 그 얘기만 딱 들었을 때 와 좋은 귀신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뭣도 모르고 좋은 귀신 아니야? 이랬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요. 그 느낌이. 근데 두 번째 한 3일 뒤엔가 두 번째 똑같이 또 겪는 거예요. 처음에 그 황홀경을 좀 자기도 잊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걸 기대했나 봐요. 본인도 모르게.
또 온 건가? 이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았대요. 또 갑자기 그렇게 되고 그 시간대가 거의 3시였대요. 새벽 3시. 그래서 기접을 당했는데 두 번째 기접을 끝나고 나니 그다음부터 날마다 기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뭔가 입맛도 없고 몸에서 힘이 다 빠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잠만 자고 싶고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시달려서 좀 많이 빠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제 선무당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데 야 걱정 마. 내가 잡아줄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그 친구가 점집 가는 걸 좋아해요. 저는 점집 가는 거를 가보고 싶었는데 안 갔었어요. 그러다 이 친구 때문에 단 하루 점집만 8번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친구가 자기는 점집을 가게 되면 세대요. 수호신이 장군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점집 가도 약한 무당은 당신의 점을 보지 못하니 그냥 가시라. 나한테 보지 말라고. 나는 볼 수 없다고. 근데 본인이 안 봐도 될 건데 뭐하러 보냐. 무당은 아닌데 무당 같은 그런 쪽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무당이 될 필자는 아니래요. 근데 들어보니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 되실 뻔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무당 신내림 받거나 이걸 안 하시고 거부를 하신 분. 그래서 사람들 점사를 봐주고 이런 건 하나 봐요. 지인들을.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랑 이제 TV 보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며칠이 흘렀어요. 근데 저랑 TV 보는 와중에 초저녁이었어요. 7시 좀 넘었는데 기접이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너 움직이고 말하는데 어떻게 기접이 누워서 새벽 3시쯤에 오지 않아? 그랬는데 지금 기접이 왔대요. 몸을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얘 왜 이러지 싶어서 연기하나? 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야 진짜야. 근데 손을 어떻게 떠냐면 그냥 파르르 떨더라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나 그 기접당한 것 같다고. 그래서 에이 장난치지 마 하고 손을 딱 잡았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와 냉기가 사람이 죽으면 엄청 차가워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얘 팔을 딱 잡는데 완전히 따뜻한 방 안에 있는데 그 휴대폰 진동 떨듯이 떨면서 엄청 차가운 거예요. 근데 피부색은 똑같아요. 근데 몸의 냉기가 그렇게 차가울 줄 저도 놀랐어요. 만지자마자 놀랐어요. 이건 뭐지 싶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렸죠. 순간적으로. 나 미치겠다고. 지금 나 부들부들 떨리고 보니까 눈도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아줬죠. 걱정 마.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괜히 큰 소리를 친 거죠. 걱정 마. 내 소신이 아마 도와줄 거야.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일상생활을 하나하나씩 겪으면서 사람마다 본인을 지켜주는 소신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의지를 가지면 나의 소신은 남의 일에도 도움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와 관련된 일 아니면 손도 뻗끗 입도 뻥끗 안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증상이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부들부들 어쩌지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야 너가 어떻게 해준다며 너가 지켜준다며 막 자기는 이제 그렇게 막 떨고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걸하듯이. 미안. 나는 내가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의지를 갖고 너를 지켜줄 수 있으라고 말을 하면 나의 소신이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근데 안 됐다. 미안해. 근데 다행스러운 건 몸이 굳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랑 있을 때는. 그냥 부들부들 떨고 몸이 차가워지고 그 증상이 1시간 정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서히 괜찮아졌어요. 제가 막 꽁꽁 싸매고 막 이렇게 해줬죠. 이제 한 10시쯤 돼서 갔어요. 집으로. 왜 그러냐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서 너 집에 가면 또 눌리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걱정을 했죠. 괜찮을 거야. 한번 지금은 괜찮잖아. 나 지금 괜찮잖아. 좀 성격이 털털한 편이었어요. 그 친구 굉장히 대장부 스타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괜찮잖아. 너 무당집이나 어디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어머니도 무당 이런 게 무속적으로 남의 점사를 봐주고 잘 맞추신다며 너희 어머니 뭘 하셔? 그랬더니 엄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점사를 봐주고 뭐 하면 뭐 조심해라. 복숭아 나무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뭐 쫓는 거 뭐 이런 거를 간단한 걸 하는 거지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신 거는 유명한 무속집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본인은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본인은 무당은 아니지만 무속적으로 발을 디딜 뻔한 사람이고 지금도 약간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막 이렇게 점사 아닌 점사를 주는 사람으로서 무속인끼리는 또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못 가고 이 친구만 이제 갔던 거죠. 가면은 장구신이 보호해 주는데 가는 데마다 허탕을 치고 온 거였죠. 그래서 한 군데를 저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 한 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사 같은 걸 너무 보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20몇 년 다녔는데 야 그거 신기하더라 나 가보고 싶다 보고 싶다 했는데 성인 될 때까지도 단 한 번도 무당집을 간 적이 없었어요. 가고 싶어 했어요. 누구보다도. 근데 끌리지가 않았던 거죠. 막상 가려고 하면 끌리지가 않아서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갔던 건데 이 친구를 따라서 그날 8번을 간 겁니다. 그중에 한 번 간 것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분은 점집을 차려놓지 않고 그냥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서 옥상도 없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죠? 빨간색 천으로 된 거에 벽에 붙어 있는데 뭐 한자로 막 이렇게 막 써져 있는 넓이는 손바닥 넓이만한 걸 세로로 한 1m 정도씩 해가지고 방벽 세로로 5장 정도를 빨간 종이에 까만 글씨였는지 노란 글씨였는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자로 막 뭐 많이 써져 있는 그게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걔랑 갔을 때 저는 손님이니까 아니 제가 손님이 아니고 걔가 손님이고 저는 따라가는 거니까 같이 가달라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 무당분은 앞에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앞에서 점사를 보고 저는 그 방이 좁더라고요. 그 옆쪽에서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저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죠. 모든 게 저는 직접적으로 와본 거는 이날 이 친구와 방문한 무당집들이 다 신기했어요. 아 이렇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도 본래 가길 때 이랬거든요. 저한테. 글쎄 너 보는 거 봐서 그랬죠. 오늘은 어쨌든 따라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게. 그러고 옆에 가만히 있는데 그분 무당분이 이제 본인 얘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다 센 분이 지켜주시는데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까 이렇게 잘 맞추시더라고요. 어쩌다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래서 그 친구가 아세요. 그러니까 너 기접당하구나. 남자가 있어 총각이. 너를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장군신이면 무속적으로 센 신 아닌가? 그런데 저런 잡기가 별로붙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수호신이 이따해서 잡기가 못 들어오는 건 아닌가 보구나. 수호신이 지켜주는 건 별개고 잡기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는 있구나. 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나하나 겪으면서 무속적으로 이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제 나름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속인이 너의 수호신은 세신 분 맞다. 근데 너 그 귀신 눌린 지 꽤 된 것 같아. 너 이대로 가다간 위험해. 위험하다고 말했을 때 제가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귀접을 계속 당하다 시달리다가 죽고 싶었대요. 일어났는데 죽고 싶어서 막 세상 살이 재미도 없고 갑자기 들었대요.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소주를 5병을 사서 자기도 잘 모르는 산을 갑니다. 산을 가서 그때 높진 않아요. 조금만 산인데
그 꼭대기를 갔다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 혼자. 그래서 소주 5병을 그 자리에서 나발을 불어서 싹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어머니가 약간 무속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전날에 꿈을 꾸셨나 봐요. 자꾸 딸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더래요. 엄마 잘 있어? 웃으면서 세상 행복한 미소로. 근데 무속적 기운을 알았대요. 너 어디 가려고? 가지마. 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깨셨나 봐요. 근데 일어났는데 꿈이라는 걸 알았는데 찝찝하니까 너 어디 가지 말아라. 다음 날에 너 어디 나가지 말고 오늘 집에 얌전히 그냥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집에 있었대요. 오전에는. 있다 보니까 잠을 잔 거죠. 그러다 기억이 없던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119하고 엄마가 옆에 있었대요. 제가 어떻게 찾아갔어? 근데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응 엄마까지만 얘기하는데 휴대폰이 다행히 켜져 있는 상태로 끊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고 119 전화하고 해서 위치 추적?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했나 봐요. 경찰 쪽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의 얻어서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봤더니 뛰어내리기 직전이었다더라고요. 어때요? 가랑이를. 그래서 잡아가지고 잡고 뒤로 당기니까 휙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들쳐업고 집으로 이렇게 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니 무당이 나의 신은 무당이 본인 얘기도 조금 하더라고요. 나의 신은 저는 옆에서 듣고 있는데 자기가 그 무당이 된 얘기를 짧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당이 될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여기 안에 불상이 없지 않나. 불상이 없는데 어떻게 점을 보겠어. 나는 산으로 자주 기도를 하러 간다. 근데 내가 처음에 그 접한 신은 이게 무슨 뭐 옛날 왕 무덤? 무슨 왕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무덤이 있는 곳을 놀러 갔다가 거기서 만났대요. 자기를 모시는 신을. 하얀 도포를 입은 신이 나타나서 나를 이쪽 길로 끌었다. 나는 오기 싫었는데 왔다. 그래서 나는 점사를 보고 있는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소를 켜고 기도를 해주는 것밖에 없다. 너 그거를 쉽게 끊기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하면 끊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그렇게 쉽게 끊길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격도 생각보다 설마 저걸로 그 말로만 듣던 눈탱이 만든 그런 건가? 가격 후려쳐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50만 원이래요. 50만 원이면 굉장히 다른 데 뭐 눈 맞고 이런 거 뭐 수백만 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50만 원에 양초를 끼고 너와 너의 어머니, 너의 오빠 다 빌어주겠다. 그래도 했는데 기도를 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날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는 이 친구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날 며칠 제가 또 와야 될까요? 한 번 오라고 했나 봐요. 초 캐는 날 와서 기도를 한 번 하고 이거를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 써져 있는 생년월일 가족들 그거 다 써서 들고 와라. 양초 키는 날 직접 초를 키게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는 끝맺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뭐 이렇게 끝맺음 얘기를 한 척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확 도는 거예요. 참 복받은 사람이네.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요? 이 친구도 놀래죠. 자기랑 한참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고개를 휙 돌려서 저보고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복받은 사람이네 하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손 한번 잡아달라고. 그래서 네네. 제가 왜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자네는 복받았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신이 수호신이 장군이지만 참 좋지만 이 친구랑 오래오래 붙어 다녀. 너한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뭐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반감이 생긴 거죠. 에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겪은 풍파들이 잘 될 뻔한데 자꾸 꼬그라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험난한 길을 선택하게 되고
꼭 안 좋은 길, 최악의 길만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다면. 그래서 꼭 안 좋은 길로만 제가 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사를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복 받은 사람이고 그럼 제가 세상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다가 아니라고. 자네는 복 받은 사람이 맞다고. 굶어 죽진 않고 자네는 어쨌든 내가 길게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복 받은 사람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뭐 다른 말 없더라고요. 그냥 찝찝했죠. 그러고 나서 나오게 되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죠. 너 이거 꼭 끼고 기도하고 할 거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해야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 어머니하고 한번 상의해봐. 너희 어머니도 약간 그런 쪽이 있으시다니까.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엔가 이 얘기를 다시 해주더라고요. 엄마도 가서 해라 해서 쓰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기접이 안 됐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 친구 눈을 봤어요. 저는 그 친구 처음 볼 때부터 눈을 봤는데 눈이 풀려 있었다 했잖아요. 아닌데 너 아직 안 끝났는데 너의 눈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 그거는 누르는 거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래? 어쨌든 이상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완전히 멀쩡해. 그 기접도 안 당하고 그래 그럼 됐지 뭐. 내가 뭐 너한테 뭐 어떻게 뭘 이렇게라 저렇게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확실한 건 내가 느끼기엔 너는 누르고 있는 거다. 근데 언제 그게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거는 해결 안 된 건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네,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담사 사연 듣다 보면 네. 좀 흔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귀접. 그 귀접이라는 게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은 뭐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걸 메시지라고 보진 않고요. 네. 모르겠어요. 가족분 중에 무슨 어머니의 연기 있을 수도 있어요. 무속적으로 생각하면. 하지만 저는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연관을 짓지 않았을 텐데 제가 만약에 무속인이었다면 어머니하고 연기를 지었겠죠. 무당 팔자인데 무당을 받지 않고 흉내림 받지 않고 이제 본인 점사를 보고 다니고 개인들한테 점사를 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딸한테 오빠도 조금 뭔가 풍파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무슨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게 풍파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걸 보면서도 장군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센 분이 있는데 왜 보호를 못 해주나 이런 의구심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풍파가 된 거에 피해를 본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무속적인 요런 부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뭐 좀 아직까지는 경험이 되게 많지 않는 그쵸.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대장이 없으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풀이하는 게 네.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네, 좀 무속적인 이야기가 뒤쪽에 또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확실히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홍콩. 거기 임팩트가 좀 세긴 했죠. 거기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혹시 궁금한 것도 혹시 있나요?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건데 저는 아까 그 귀접 얘기하셨을 때 그 다리를 이렇게 다리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비슷했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먼저 이렇게 슥 처음에 이렇게 슥 감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기접이 될 뻔했다. 그렇지 않았나. 어렵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속적인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고 학습이 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뭔가 이걸 말을 풀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신기해요. 이제 그 눈을 보고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좀 느끼셨다는 건 제가 좀 신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뭐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 건지 그게 좀 신기하네요. 그 눈빛이 어쨌든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눈빛은 원래
귀신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귀접이 되고 뭐 처음에 제가 봤던 그 눈빛이 흐리멍텅한 눈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네. 뭔가 해결이 되고 그랬으면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본인 정상적인 눈이에요. 근데 눈동자가 흐리멍텅하다고 해서 네.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눈 같은. 신기하네요. 그걸 네. 느끼셨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뭐 기접도 기접이 약간 빙의의 일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 빙이라고. 빙의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너무 재밌는 이야기 두 가지를 네. 또 우리 일천님께서 짧- 부랴부랴. 네, 엄청 짧은 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네 또. 이거는 짧습니다. 한 2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 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네. 2분짜리 사실 짧고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또 있을 그쵸. 수가 있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대부분 집입니다. 집. 집. 아 아니 이삿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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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사 간 집이죠. 지금 그러면 일천님의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네. 좀 짧지만 저희가 또 몰입해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제가 이제 수호신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 처음 이런 부분들을 부분 겪고 이제 예지몽 아닌 예지몽도 어렸을 때는 좀 심해지고 최초 겪었던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발생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초등학교 이번 이야기는 한 3학년 정도? 제가 그 일을 겪었던 년 초등학교 2학년 초였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떨어져 사시게 됐어요. 이혼을 하신 거죠. 이혼 아닌 이혼이에요.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뭐 법원 도장 찍고 이런 이혼이 아니라 친정에서 어머니를 그냥 가셔버린 그런 건데 제가 할머니 집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출판사를 다니셨어요. 예전에. 그 옛날에 계몽사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금성출판사가 있고 계몽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동화책 만들고 뭐 책 만드는 회사였죠. 영업을 하셨었어요. 근데 잘하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판매왕도 막 드시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돈도 많이 버시고 아는 지인도 많이 생기시고. 근데 단점이 저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만 따라가는데 자꾸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몇 번은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쪽에서 뭐 이렇게 하면 본인의 그 영업 판매 활동을 위해서 그 다른 곳에 조금 더 이렇게 활동 반경을 넓히나 보더라고요. 이쪽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동 거리가 멀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던 거였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집이었는데 너무도 기억에 선명해요. 그 집은 일반 집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집이었어요. 근데 목조로 된 집이었어요. 그냥 심플합니다. 이렇게 시옷자로 지붕이 있고 세로로 나무들이 이렇게 탁 세워진 굉장히 두꺼운 강목으로 탁탁탁 이어진 판자가 아닌 두꺼운 나무인데 그런 침목 있잖아요. 기름 먹은 검은 나무. 그 침목이라 하거든요. 그 침목으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쉽지 않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집은 컸습니다. 굉장히 거대했어요. 근데 그 집에 침목은 특징이 검어요. 기름을 먹은 나무라고 해서 검습니다. 검은색을 띄어요. 폐유 같은 게 나무인데 막 뿌려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딱 그 나무예요. 그런 나무로 지어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딱 갔는데 안에 굉장히 부잣집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옆에 새들어 들어가는 거였죠. 아버지는 계속 또 딴 데로 옮기실 수 있으니까. 본집이 안에 있고 안에 마당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 집을 들어갔는데 안에 마당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도 막 있고 막 이렇게 있어서 집 좋다. 그런데 안방으로 제가 들어가려고 했죠. 야, 우리 집은 거기 아니야. 그래서 옆으로 갔더니 옆에 작은 새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냈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밤늦은 기가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었죠. 근데 어린데 혼자 있었지만 무섭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밤이 된 어느 날 바깥에서 끼익 하는 거예요. 그 침묵인데 방문은
그 창호지로 된 여닫이 문이었거든요. 근데 밖은 보이지 않으니까 TV도 없었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밖에서 끽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안주인은 어르신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저를 이뻐하셔가지고 박하사탕을 많이 주시고 하셨었는데 끽끽 소리 그 할머니도 집에 안 계신 날이었어요. 저 혼자 있는 거였죠. 무섭잖아요. 어찌 보면 TV도 아직 두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만 덩그러 있는 거죠. 끽끽 소리 나서 바람이 부나 싶어서 길을 문에다 딱 대니까 바람은 불진 않아요. 뭐지?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 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삽 있잖아요. 삽으로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있죠. 시멘트 바닥. 그 삽으로 질질 끄면 그 끄는 소리 있잖아요. 삽으로 끄는 소리가 막 끼익 스스스스스 하면서 끼익 집을 도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바퀴를 그렇게 천천히 삽으로 바닥을 질질질 끄면서 나는 소리. 끼익 막 소리를 내면서 멀어졌다가 반대편으로 들리고 한 바퀴를 도는구나.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렇게 두 바퀴를 도는데 그 두 바퀴 도는 게 저는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머리 끝부터 세포가 쭈뼛쭈뼛 쓰고 온 신경이 거기에 가더라고요. 무서운 걸 몰랐는데 그때 이게 무서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세 바퀴째 때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그 큰 배에 보면 막 바닷가 보면 큰 쇠사슬이 있잖아요. 두꺼운 쇠사슬. 그걸 바닥을 늘어뜨려가지고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소리로 스륵스륵 막 철컹철컹 하면서 막 바닥을 또 똑같이 도는 소리. 근데 그 소리 세 번째 들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무서워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들어오곤 하진 않아요. 집 밖에서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소리 내면서. 너무 듣기가 싫었던 거죠. 무섭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마디를 이제 하는 거죠. 할머니 나 좀 도와줘. 이제 할머니 이제 계셨을 때인데 괜히 저는 할머니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할머니 나 좀 도와줘 했고 나 안 무섭게 해줘. 이제 어렸지만 강해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센 척하고 방문을 세게 엽니다. 제가. 그래서 시끄러!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시끄러! 그러니까 그 순간 잠잠해져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옛날 또 시절부터 이런 일들을 좀 많이 겪으셨다고 했는데 또 그랬었네요. 진짜 이런 일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사실 형님도 저런 비슷한 뭐 밖에서 뭐 저런 소리 막 그런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형과 다녀오시면서 그런 경험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드르르 끌고 오는 소리 같은 거.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팬텀아치 이제 병진이라는 우리 멤버가 있는데 제주도에 이제 심령 스팟이었어요. 제주도에 심령 스팟이었는데 멀리서부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맨바닥에 비료 뭐 포대 같은 걸 이렇게 끌고 오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점 다가왔고 거의 제 앞에 5m 안쪽까지 거리까지 그 소리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병진이랑 둘이서 무슨 소리지? 뭐 온 것 같은데? 짐승인가? 사람인가? 하면서 엄청 가까워졌을 때 소리 나는 방향에 후레쉬를 딱 비쳤어. 자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빼곡한 나무 숲인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소리가 다가왔을까?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이 공포라는 게 결국 소리, 우리가 뭐 물리적인 것보다도 이 귀로 들리는 요 소리에 그 상상되는 공포가 있거든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공포가. 저는 근데 일천님한테 이제 좀 궁금한 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마음은 뭐 무너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마음은 무너지거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 당시에 벌어졌을 때는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겪는 일은 남들도 이런 일을 겪나 보구나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제 스스로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나가 계시고 하니까 내가 강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더욱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도 내가 보호해야 된다. 네,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조금 있었나 봐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하면 할머니 마음도 아파하실 거고 나는 그런 게 싫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되게 굳은 강하게. 의지가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네. 있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네. 뭐 그냥 잘 극복하자 뭐 이런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강하신 분인 것 네.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저기 일천님 진짜 오늘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고 세 가지씩이나 네. 이렇게 또 저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좀 두서가 없었을 텐데 제가 있는 이야기를 제 기억을 더듬어서 저희 과거를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너무 막히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버벅이가. 근데 생각보다 제가 세 번째 참여를 하니까 좀 떨리는 게 조금 많이 무뎌져서 좀 그런 것 조금 같아요. 더 쉽게 좀 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쓸 때보다 그냥 기억 속에 그 내용을 푸는 게 오히려 더 맞나 봐요. 맞아요. 좀 오히려 또 그런 게 저희도 진짜 이야기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또 우리 괴담사의 다음 주도 혹시 네, 다음 주는 제가 겪었던 임팩트 있게 제가 이런 일들을 겪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최초의 일.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괴담사하고도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약간 좀 공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신기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임팩트는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길진 않아요. 짧지만 너무 제가 그 당시에 봤던 그 세세한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도 완전 기대된 이야기로 또 찾아와 주시겠네요. 약간 어떻게 보면 스페셜 트랙 네. 뭐 약간 이런 거. 네. 네. 오늘 우리 일천님 너무 감사하고 이제 명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 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